안녕하세요. 해가 드리우드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경희궁자의 해드림 부동산입니다. 저희 경희궁자의 해드림 부동산은 경희궁자의 아파트에 입점해 있죠. 그래서 오늘은 경희궁자의 아파트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2018년도에 경희궁자의 아파트 별명이 강북대장이었습니다. 아마도 종로구에 위치한 아파트 중에서 1000세대가 넘는 유일한 대단지 규모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여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광화문이랑 시청 인접해서 직주 근접을 할 수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는 경희궁자의 아파트가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관련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경희궁 자이 아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궁 자이 아파트는 종로에서 유일한 아파트죠.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로서 유일합니다. 강북 랜드마크로서 손색 없는 입지 조건과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가격 문의도 많이 하십니다. 잠깐 참고로 현재 호가를 말씀을 드려보면 경리궁자의 아파트 24평은 현재 13억에서 14억의 매수 호가를 나타내고 있고요. 전세 가격은 7억대 중후반입니다. 34평의 경우에는 16억에서 17억 사이의 호가를 나타내고 있고요. 전세 가격이 8억 중반에서 9억대까지 호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경희궁 자이 아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궁 자이 아파트는 종로구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종로구 아파트를 세대별로 살펴본 화면입니다. 이쪽은 서대문 지역이고요. 28세대, 13세대, 60세대, 142세대. 전반적으로 종로, 그 중에서 광화문 일대에 있는 아파트들은 굉장히 세대수가 작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게 광화문 풍림 스페이스본 아파트입니다. 657세대네요. 그리고 이쪽이 인왕산 현대 아이파크 810세대입니다. 그래도 1000세대가 넘지는 않고 있네요. 이쪽이 경희궁 자이 아파트입니다. 화면으로 봐도 벌써 넓게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1단지부터 4단지까지 전체는 2500세대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파트들을 다시 연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도,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리고 2007년, 2003년, 1994년, 2004년, 1981년, 83년, 대부분 1900년도, 그리고 2000년도 초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많이 보이네요. 아까 규모가 좀 그래도 있었던 광화문 풍림 스페이스본이 2008년, 그리고 인왕산 아이파크도 2008년도에 입주가 되었었네요. 2015년도 보이는 이 아파트는 인왕산 현대 아이파크 2차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경희궁 롯데캐슬이죠. 2019년도 1월 달에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희궁 자이 아파트는 2017년도 2월 달에 입주를 했습니다. 여기 4단지는 2017년도 7월 달에 입주를 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종로, 특히 광화문 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굉장히 세대수가 작고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았다라는 점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광화문 일대에 출퇴근을 하는 분들이 주거를 하실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걸 금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주거 공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경희궁자이나 롯데캐슬이나 이런 아파트들이 새로 지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공급량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희궁자의 아파트 입지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궁 자이 아파트 양쪽을 중심으로 해서 광화문이랑 종로 쪽으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있죠.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가시면은 서울역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서울역 용산 쪽으로요. 그리고 이쪽은 여의도 쪽입니다. 이쪽은 신촌 쪽이고요. 여기는 이제 연신내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다 그 교통이 잘 돼 있는 그런 상태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하철 3호선과 지하철 5호선 더블 역세권이라고 하죠. 보통 역세권이다라고 하면은 걸어서 10분 이내 거리에 있는 아파트를 역세권 아파트라고 하거든요. 모두 다 10분 이내에 가까운 곳에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교통권을 형성을 하고 있죠.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이 초록색 부분들이 보이네요. 녹지 지역이죠. 서대문 독립공원 그리고 경희궁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경복궁입니다. 덕수궁도 있고 정동공원도 있고 사직공원도 있고 도심 한가운데에 있으면서 자연 녹지가 주변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잘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쇼핑 쪽을 한번 볼까요? 여기는 영천시장입니다. 재래시장이고요. 또 서대문역 근처에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어제는 하나로마트에서 소를 잡는 날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고기 사러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로마트가 있고요. 이쪽에는 백화점촌이죠. 롯데백화점, 그 다음에 신세계백화점. 그리고 여기 서울역 쪽에는 롯데마트랑 아울렛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시면은 은평구 쪽에 이마트가 있고요. 그래서 특히 백화점 쪽으로 접근하기 쉬운 그런 아파트 입지 조건이고 다양한 마트들이 있어서 쇼핑하시기에도 크게 어려움이 없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학교를 살펴보겠습니다. 특이하게 경희궁자이 3단지는 덕수초등학교로 배정이 됩니다. 덕수초등학교는 혁신초등학교죠. 그래서 좀 인기가 있는 편이고요. 여기 1단지, 2단지, 4단지는 독립문초등학교로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다 대신중고등학교 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대학교는 요 신촌 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이대랑 연대랑 있습니다. 그리고 한성과학고등학교도 보이네요. 그 유명한 사립고등학교가 있죠. 여기 경기초등학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분포가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산, 여기 인왕산이 있는데요. 안산 쪽은 굉장히 산책이랑 등산하시기 좋은 그런 곳입니다. 자, 이렇게 봤었을 때 교통도 좋고 그리고 녹지 환경도 좋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2030 서울 화면입니다. 화면 위쪽에 보시면은 북한산이 보이시죠? 서울은 북한산에 막혀서 더 확장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북한이 막고 있었기 때문에 북쪽으로 확장이 되지 않았던 주된 요인이었었죠. 여기에 이제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데요. 서울에서 차를 타고 대한민국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대한민국은 섬이 아닌데 섬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하지만 저희가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망각하고 살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한양 도성은요. 세계적 역사 문화 중심지, 그리고 여의도 영등포는 국제금융 중심지, 그리고 강남은 국제 업무 상업 중심지, 이렇게 세 개의 큰 축을 기반으로 해서 상암, 수색, 마곡, 가산 등 7개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광역적 중심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브릿지를 통해서 인천, 파주, 수원 등 외곽으로 쉽게 연결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 브릿지랑 이 외곽 쪽을 통해서 지금 현재 서울역이랑 연결되는 개성까지 연결되는 철도가 지금 점검 중에 있고 연결이 될 확률이 높아지죠.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랑 아시아권까지 쉽게 연결이 되는 이제 그런 미래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주에서 현재 서울 간 고속도로가 이 상암 쪽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도로도 개성이랑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한 라인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경희궁 자이 아파트가 있는 이 서울 도심권은 앞으로 더욱더 국제적인 도시로 변모가 될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유럽같이 많은 외국 사람들이 철도랑 도로를 통해서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빨리 왔으면 하고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경희궁 자이 아파트는 이런 국제적인 도시로 변모를 할 때 우리나라의 전통을 최대한 반영해주는 그런 디자인을 고려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전통 창살이죠. 그리고 공간이 있고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아파트 모양으로 반영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희 단독이나 한옥에는 마당이 있었죠. 마당이랑 그 다음에 마루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최대한 반영한 실제적인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아파트 출입구인데요. 마루가 있죠. 그리고 마당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단독주택의 느낌을 최대한 주면서 아파트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이게 이제 경희궁 자이만의 특별한 디자인 설계다라고 합니다. 경희궁 자이동 배치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희궁 자이 아파트는요, 크게 3개의 동, 4개 단지로 나눠져 있죠. 여기는 종로구 평동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종로구 홍파동이고요. 이쪽은 종로구 교복동입니다. 단지로 보면요, 여기 1단지는 임대 아파트고요. 여기 4단지는 5층까지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리고 6층에 휘트니스 센터가 있고요. 7층 이후로 20평 미만의 소형 아파트가 4단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3단지를 먼저 볼게요. 3단지는 총 8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24평에서 40평대의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589세대죠. 2단지는요. 24평에서 50평대까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148세대고요. 전체를 통틀어서 2500세대의 큰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경희궁 자이 아파트와 주변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경희궁 자이 아파트를 어떻게 요약을 할까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경희궁 자이 아파트는 종로구에서 유일한 대단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일반적으로 10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대단지 규모의 아파트라고 하거든요. 뿐만이 아니고 경희궁 자이 아파트는 주변에 쇼핑 또는 다양한 자연적인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진 명품 대단지 아파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광화문에 복합 광화문역 플랫이 세워졌죠. GTX랑 연결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서울역이랑 대륙철도가 연결이 되면은 굉장히 국제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도시의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죠. 그리고 시청과 광화문의 직주 근접이 가능한 대단지 규모의 유일한 아파트죠. 이거 외에 최근에 경희궁 자이 아파트로 들어오시는 분들 살펴보면요. 이태원에 계시는 외국분들도 많이 들어오십니다. 기존에 이태원 대사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주변에서 주거를 하셨는데 최근에 만들어진 쾌적한 공간들을 이용을 하시기 위해서 경희궁 자이 아파트로 많이들 오십니다. 남산 3호터널이나 그 용산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거리가 아주 멀지 않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도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희궁 자이는 5호선과 3호선의 더블 역세권이고요. 백화점 인근에 있기 때문에 쉽게 백화점 쇼핑센터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병원이랑 한국 세브란스 병원이 근처에 있고요. 옛날 고풍스러운 그런 고궁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프리미엄 아파트입니다. 저희 경희궁 자이 해드림 부동산은 02733-4130입니다.
경희궁자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입점해 있으니까요. 경희궁자이 아파트나 주변 아파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언제나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보다 더 알찬 자료를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